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어제는 정말 강한 아랫꼬리를 달아주더니 오늘은 또 무자비하게 하락을 만들면서 이 아랫꼬리를 소화하는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정 코치가 반등을 노리라고 했는데 그 반등이 안 나온 건 아닌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V자 반등에 대한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무자비한 흔들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흔들기는 나왔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한 이 매수에 대한 자리가 이탈이 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도 포지션은 유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바닥권에서는 왜 이러한 흔들기가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 이제 엑시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 기술적 반등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꼬리가 달리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밀릴 수는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는요 딱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극심한 이런 누르기를 진행을 합니다. 누르기를. 왜죠? 세력들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 포지션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전환의 극점에서는 흔들기나 극심한 누르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앞에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방향이 전환이 되기 전엔 이러한 지루한 흔들기를 보인다든가 이 큰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누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과 누르기를 진행을 한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도 저점을 보면 훼손을 했나요? 네, 저점에 대한 훼손은 안 나오고요. 이 조정이 발생했을 때도 저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저점. 그러니까 이 오늘 그림도 저점이 훼손이 됐냐 이겁니다. 여전히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한 번 더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일 양봉이 뜨는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아는 땅바닥이 돼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오늘 저점 살짝 이탈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좀 툭 깬 거죠 지금. 근데 내일 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 그건 또 역회된 숄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바닥권에서 뜨는 패턴이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세력들의 흔들기가 나오는 패턴이란 겁니다. 우리가 세력들한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고점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해온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갭을 지지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갭을. 그러니까 이 기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기준만. 이 기준이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누가 잡아줍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가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매수지 매도는 아니란 겁니다. 하방에 대한 그 기준만 지키면 된다. 오히려 내일장까지도 좀 지켜내면은 이제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음봉을 훼손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도가 세다고 생각하지만 내일도 지켜주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됩니까? 하방 경직이 세다라고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하방 경직만 좀 체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를 이야기를 해서 유지를 하는 구간에서는 홀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엑시트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깨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밀리는 게 저항을 받고 밀리는 건데 제가 여기서 저항일 거란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저항이에요. 저항. 조정 지속이다. 그런데 제가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뭐 맥점 밴드에도 왔지만 이 주가의 성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오르는 주식 없고 이제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맥점을 타고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깨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렇게 지금 맥점 밴드를 저항을 받고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돌파라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지금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고점이 형성이 되고 이탈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추세 이탈이다.
왜? 하동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참고점은 추세의 꼭다리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반대로 하락 역시도 이렇게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저점이 3개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추세에 대한 전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는 앞에서 지지를 이야기하더라도 깨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밀리면 밀릴수록 이 저항대에서는 이격이 발생된 자리에서는 돌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돌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 맥점 밴드에서죠. 그러니까 오늘 역시도 이거는 유지지 절대 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앞에 구간에서는 밴드가 깨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는 자리에서 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이제 1차 밴드와 2차 밴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차와 2차 밴드에서 매집을 하면 이 상승을 먹었었던 것처럼 이 1차 밴드에서 반등이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이 2차 밴드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승에 대한 각도가 생긴 종목들은 2차 밴드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뭐 절반 구간이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들이 중첩이 될 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 깨지면 거기서는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어제 말씀드렸던 그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울도 지금은 이 맥점 밴드에서 하방 경직만 발생한다고 하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돌파를 하러 갈 거다. 그러면서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격이 벌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노려야지 이 반등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봉에서 타점을 잡고 그 흐름을 이 분봉에서 체크를 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이 시스템을 때로 만들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고 오자고요. 자 보신 대로 저는 이제 시장의 모든 종목마다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는 반드시 존재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주포가 종목에 딱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밴드가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밴드가 뭐 이렇게 하나만 형성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 구간부터 이제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이런 장대 양봉이 동반이 된다? 그건 또 훨씬 더 확실한 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 즉 세력들의 이 똑똑한 자금들이 지금 이 종목에 완벽하게 유입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 밴드에 내려올 때 그때마다 이제 차분하게 매집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시면은 자 2월 달부터 주가가 밴드에 들어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월 4회 그러니까 알아서 분할 매집이 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매집의 수에 대한 이 제한을 걸고 뭐 금액에 대한을 딱 걸어둬가지고 이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세력들과 함께 1차 매집 구간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를 뿜어내는 이런 확산 구간이 나오는데 시스템은 지금 철저하게 자동 로직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목표는 깔끔하게 제가 이 50%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확산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전량 익절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지금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다시 한번 이 매집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7개월 동안 흔들림 없이 이 로직을 돌린 실제의 결과값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수치입니다. 수치. 자, 초기 투자 자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지극히 평범한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 화면에 찍히는 현재 뭐 손실에 대한 부분, 실현 손익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원칙은 딱 하나다. 과매도 구간에서 공포에서는 매집을 하고 과열 구간에서는 한의에 매도를 한다. 이게 지금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밤잠 설치고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매수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밴드에 진입을 할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철저한 이 매매 수에 대한 제한과 비중 조절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매도는 어디라고요? 확산이 발생할 때.
확산이 발생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수익을 챙기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는 이 근본적인 고민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가 완벽하게 보완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세력이 어디서 돈을 쓰면서 들어오는지, 어디서 또 힘을 빼면서 쉬어가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다시 한번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밴드에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보신 대로 이 다음 추세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려면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즉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때 이제 추세로 다시 진행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돌파라고 유지라는 이런 순간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지금처럼 이 밴드에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한 이 분봉상의 돌파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매수를 해가자고 이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장 초반 같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과열 국면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후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